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9월 마지막 30일 금요일 프로토 승부시 80회차 예정된 국내 야구 두 경기만 준비했고요. 오늘 두 경기만 준비한 이유는 일단 이 두 팀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유력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됐고요. 일단 두 팀 다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동기부여는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팀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들을 골라서 한번 좋은 배당 만들어 보고자 두 경기만 좀 더 요심하게 분석을 준비했고요. 자, 그럼 지금 바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기 한화 대 롯데입니다. 자, 한화 대 롯데 일단은 이 경기 같은 경우 두 팀의 지난 경기 내용부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일단 먼저 홈팀 한화입니다. 한화 같은 경우 두산이랑 접전을 펼쳤죠. 자, 어제 예상대로 한 점 차 승리 예상했고요. 두산이 승리도 예상했고 하나의 핸디슨까지도 봤지만 저득점 경기 예상했지만 예상 밖으로 다득점 경기가 나와서 아쉽게 언더 오버는 미적중을 했습니다. 자, 두 팀의 일단 기본적으로 두 팀 어제 날짜 선발 투수부터 볼게요. 자, 한화 같은 경우는 불펜 데이를 일찌감치 했죠. 김기중 카드를 냈는데 김기중이 일찌감치 마운드를 내려왔고요. 여러 투수를 썼죠. 정우람, 윤산음, 김기중, 김범수, 장시환, 강재민 웬만한 투수들을 거의 다 썼어요. 하나 같은 경우 총력전을 벌였죠. 자, 그리고 두산인데 두산은 브랜드를 마운드로 내세우고 역시나 필승조 정철원, 홍건희를 썼고요. 김명신도 중간에 짧게 이닝 소화해줬습니다. 자, 그 결과 6대5로 두산이 승리를 했고요. 두산 같은 경우 12개의 안타로 6득점을 뽑았고요. 안타 하나 같은 경우는 7개의 안타로 5득점을 뽑는데 그쳤습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초반부터 두산이랑 하나 접전이었죠. 2회부터 두산이 비기닝을 만들면서 3점을 앞서 나갔고 하나가 2회 말에 한 점 따라가면서 3회 두 팀 다 비기닝이 나왔는데 두산 같은 경우 2점을 더 냈고요. 하나 같은 경우는 4점을 뽑아서 동점까지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4회 5회 지나서 6회에 결국에는 두산이 1점을 먼저 내면서 결승 득점이 됐죠. 자, 그 결과 두산이 정배당을 받은 결과 경기였는데 승리를 거뒀고요. 자, 그리고 하나는 아쉽게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홈 경기인데 오늘 날짜 선발 투수는 장민재입니다. 자, 장민재 한번 볼게요. 자, 장민재인데 장민재는 최근 장드롬이라는 별명도 있죠. 잘한다고. 자, 최근 장민재는 올 시즌 잠깐만요. 장민재 이번 시즌 7승 8패에 3.51 기록 중이고요. 9월 들어서 5경기 2승 3패 3.91로 나쁘지 않은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의 빠따인데 빠따 같은 경우 직전 경기 7안타 5타점 5득점인데 아쉽다고 보면 아쉬울 수도 있는 건데 나름대로 빠따도 나쁘지 않은 상태죠. 자, 그리고 김태현이 2안타 4타점을 기록했다는 점이 팀 내 타선 중에서는 가장 긍정적인 요소고요. 물론 장훈호도 1안타 1타점 1득점 보이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지만 김민재도 7승 8패고 올 시즌 김민재 롯데전 한번 기록 볼게요. 자, 장민재 같은 경우는 장민재는 롯데전에 기본적으로 잠시만요. 롯데전에 한 번 1승 1패 2.93인데 잠시만요. 적어가면서 할게요. 롯데전 1승 1패 2.93의 방어를 기록 중이고요. 자, 롯데 상대로 그래도 15.1이닝에 241개 던지고 8개 탈삼진, 피홈런도 하나밖에 없고요. 실점도 6실점에 5자책. 자, 이닝적인 소화나 나쁘지 않게 했죠. 두 번 나와서 15.1이닝 동안 그래도 15.1이닝 동안 2.93 정도면은 나름대로 롯데전에 강한 모습 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빠따도 직전 경기 브랜든이라면은 만만한 투수는 아니었죠. 자, 그렇지만 만만한 투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두산 상대로 5.5점씩이나 올렸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태현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 상대 이인복 상대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기대해볼 만하다, 가치는 있다, 이 정도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인복입니다. 자, 이인복은 올 시즌 잠시만요. 기록을 다시 찾아볼게요.
자, 이인복은 이번 시즌 9승인데, 자, 9승 투수고 10승에 도전하는 입장인데, 3.93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잠시만요. 이인복 9승에 9패, 3.98이죠. 3.98 방어율 기록하고 있고요. 9월 성적, 9월 들어서 3경기 1승 1패 2.35의 방어율 기록 중이고,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승리 요정의 모습인데, 자, 빠따 같은 경우 롯데 지난 경기 11안타 3타점 4득점 그리고 볼넷 4개 기록했고요. 김민수가 3안타 2타점 1득점 했고 이대호도 1안타 1타점 했습니다. 롯데도 지난 경기 나쁘지 않은 빠따를 보였지만 직전 경기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결국 제가 예상했던 대로 기아가 이겼죠. 네, 기아가 승리를 했고요. 자, 롯데 같은 경우는 11개의 안타를 때리고 4득점밖에 뽑아내지 못했다는 게 조금은 아쉽죠. 팀 타율이 3할에 5도는 성적이었지만 기아 같은 경우 이날 안타 5개 때리고 5점을 뽑았습니다. 굉장히 타선에서 짜임새가 좋았죠. 반면 이에 2배가량의 안타를 뽑은 쪽은 롯데인데 그럼에도 패배를 기록했던 롯데입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 빠따적인 부분도 솔직히 롯데 쪽은 나쁘진 않았어요. 솔직히 안타도 훨씬 많이 때렸고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 실책도 있었고 여러가지로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롯데의 지난 경기입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지금 가을 야구 가능성이 아예 제로에 가깝지는 않지만 많이 멀어졌죠. 지난 경기에 기아에게 패배를 하면서 기아는 조금 더 5위 굳히기에 들어갔고 NC가 지난 경기 지는 바람에 기아 입장에서는 지금 좋은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롯데 같은 경우는 잔여 경기를 전부 다 이기고 자력으로 5위를 찍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이제 두 팀의 맞대결인데, 자, 하나 같은 경우는 홈에서 26승 42패, 롯데는 뭐 원정 36승 33패인데 둘 다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은 아니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팬들이 속이 터지는 팀들 두 팀인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장민재도 이인복도 크게 믿음이 가는 투수는 아니죠. 자, 그렇다면은 결국 연장이나 불펜 싸움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 롯데의 불펜을 믿을 것인가 하나의 불펜을 믿을 것인가인데 솔직히 저는 두 팀 다 믿음이 안 갑니다. 왜냐? 두 팀 다 방어하는 모습이 너무 많았고요. 자, 그렇지만 승리 좀 더 좋은 쪽은 롯데라고 봐요. 솔직히 이인복이 9월 들어서 1승 1패 2.35로 뭐 나쁘지 않은 피칭이기도 하고, 자, 이인복 하나전 한번 볼게요. 이인복이 하나전은 어땠는지. 자, 이인복 같은 경우는 하나전에 1승 1패 마찬가지 했고요. 17이닝 소화하면서 피홈런 없이 6실점 기록하고 있네요. 3.18의 방어율로 하나전에 좋았다 나빴다 하기도 하고 그냥 무난무난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경기 결국에는 불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 결국 선발 투수 둘 다 크게 신뢰를 가지기는 힘든 투수라는 게 팩트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게임은 불펜 싸움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지만 하나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하나는 잠깐만요. 자, 물론 롯데도 총력전을 벌이긴 했죠. 투수 한번 쓴 거 볼게요. 자, 구승민, 최준용밖에 안 썼어요. 스트레일리가 나름대로 잘 해줬기 때문에 구승민, 최준용을 썼고, 하나 같은 경우 필승조뿐만 아니라 불펜의 소모가 꽤나 컸다. 롯데는 불펜의 소모 그렇게 크지 않았고 필승조 가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뭐 이렇게 본다고 한들 답이 그렇다고 필승조를 아꼈다고 하나가 이긴다 이것도 아니고요. 필승조를 아끼지 않았다고 필승조를 아끼지 않은 하나가 이긴다? 이것도 어렵고 솔직히 예상하기는. 그냥 결국 빠따 싸움인데 누가 더 점수 잘 뽑냐인데, 롯데 같은 경우 지난 경기 득점권에서 점수를 많이 못 뽑았어요. 기아보다 2배 많은 안타를 치고도 득점권에서는 나빴다.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두산과의 접전을 벌이면서 그래도 많은 안타를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득점권에서 둘 다 안 좋은 팀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 같은 경우 7개 안타 때리고 5점이나 뽑았다는 게 조금은 더 신뢰가 가는 경기다. 자, 진짜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2인국 장민대 둘 다 나왔을 때 승원이 어느 정도 따라주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타격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보면은 자 다득점 이 경기는 선발 투수보다는 불펜과 타격에서 승부가 갈릴 경기가 될 전망이다. 이게 팩트고요. 그렇다면은 자 일반승은 솔직히 뭐 아니면 좋아요. 하나가 진짜 좋은 타격을 초반부터 보이면 하나 승리고요.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도 한 방 무시 못하기 때문에 롯데 쪽이 이길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일반승을 봤을 때 불펜을 아낀 쪽은 롯데이기 때문에 롯데 쪽을 바라보는 것 같고요. 롯데 승에 하나 핸디승 그리고 다득점 이렇게 두 가지 예상해 볼게요. 자 바로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 승부식 79회차 1696.5배 고배당 조합 오늘도 수익방에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렸고요. 수익방 입장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 입장하셔서 고배당 조합도 한 번씩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경기 삼성 두산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두산입니다. 자, 삼성 두산 이 경기도 지난 경기 내용부터 보면은 일단 두산 같은 경우 삼성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 승리를 했긴 했지만 뷰캐넌을 앞세워서 다득점 경기는 안 나왔다 그죠? 자 어찌됐건 홈런 3방으로 3점 뽑고 승리했던 삼성이고요. 루친스키랑 뷰캐넌의 올만의 의문의 호투전이 있었고 투수전으로 흘렀고 결국에는 한 방이 있는 쪽은 삼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산인데 두산 같은 경우 하나전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접전 끝에 6대5로 승리를 거뒀고요. 브랜든 카드를 썼고 필승조도 가동하면서 필승조가 마운드를 잘 이어받으면서 한 점차 승리를 지켰고 두산이 이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정 선발인데 삼성 같은 경우 백정현이고요. 두산 같은 경우는 스탁입니다. 자 백정현부터 그럼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백정현 이번 시즌 기록부터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백정현인데 자 이번 시즌은 3승 13패고요. 방어율 5.26 방어율 5.26이고요. 자 백정현은 직전 경기 초구 내용부터 볼게요. 자 직전 경기 등판이 언제였냐 9월 21일이었죠. 9월 21일에 등판해서 일찌감치 얻어맞고 내려갔던 기록이 있네요. 3이닝 동안 5실점 기록하면서 자 직전 경기 등판에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두산전에서는 그래도 강력한 모습을 갖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백정현 올 시즌 두산전에 등판 백정현 올 시즌 두산전에 2승 0패고요. 1.54로 첫 승도 두산 그리고 세 번째 승리도 두산이었죠. 두산전에 1.54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던 백정현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기록 최근 기록 봤을 때 솔직히 갖고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시즌 첫 승도 두산한테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호투하고 올렸고요. 1승 세 번째 승리도 두산을 상대로 의심 가득한 라운드였는데 여지없이 호투를 하면서 또다시 승리를 했던 백정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삼성 빠따 같은 경우 어제 홈런 3방 말고는 점수가 없었죠. 그게 아쉬웠는데 자 최근 1승을 기록했던 삼성이고 두산도 최근 직전 경기 승리하면서 1승인데 지난 경기는 두산이 13대 11로 먼저 승리를 했죠. 자 백정현이 9월 들어서 4경기 3승 1패로 9월은 나름대로 백정현에게는 행복한 9월이었다. 9월 들어서 전부 3승 1패고요. 1.66으로 나름대로 9월의 피칭 내용이 좋은 백정현이다. 자 계속해서 승리를 못 올리다 9월에 첫 승도 올리고 기세를 몰아서 3승까지 올리면서 좋은 투구를 하고 있다. 자 그치만 삼성 빠따가 문제인데 지난 경기 7안타 3홈런 3타점으로 좋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솔직히 말해서 7안타 3홈런인데 3홈런 아니었으면 솔직히 NC가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였고요. 피렐라가 1홈런 그리고 구자욱도 1홈런 쳤고요. 이재현이 1안타 1홈런으로 사이좋게 3타점을 냈고요. 자 그렇다면 두산입니다. 두산전에 나름대로 2승에 1.66 좋은 자 두산인데 두산 같은 경우는 스탁이 마운드에 오릅니다.
스탁은 올 시즌 9승 9패 3.31 기록 중이고요. 자, 9월 들어 3경기 승리 없이 1패 6.58로 굉장히 나쁜 피칭이다 보여주고 있고요. 자, 두산 빠따 같은 경우 지난 경기 12안타 3홈런 6타점으로 나름대로 좋은 모습 보였죠. 허경민이가 2안타 1홈런 1타점 기록했고요. 정수빈도 1안타 2타점으로 나쁘지 않은 타격을 보여줬던 두산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홈에서 30승 2무 37패로 기록 중이고, 두산 같은 경우 원정 30승 37패로 똑같다, 그죠? 과거부터 내려온 싸대기 동맹이 또 싸대기로 보여줄 상황인데, 자, 이번 경기 같은 경우 솔직히 저는 삼성을 그냥 고민 없이 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마찬가지 두 팀 다 일단 동기부여가 없는데 백정현이 이미 두산을 상대로 9월 들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만 보여줬고요. 네. 결국 한 번의 우연이 아닌 두 차례나 좋은 피칭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백정현의 투구가 먹혀들었다는 뜻인데, 두산 타격이 얼마나 준비를 해올지 모르겠지만 백정현 공략을 쉽게 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스탁인데, 스탁은 이번 시즌 9월 들어서 굉장히 나쁘죠. 6.58이라는 나쁜 방어율을 갖고 있고요. 자, 스탁 삼성전 기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산 스탁 삼성전 기록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자, 스탁 로버트 스탁이죠. 자, 삼성전 성적 볼게요. 방어율 역시나 높네요. 자, 삼성전에도 1패를 기록하면서 7이닝 동안 7개의 피안타와 1개의 피홈런 허용하면서 4실점으로 굉장히 나빴다. 7이닝을 끌고 가긴 했지만 92개 던지면서 피홈런도 하나 있었고, 실점도 4실점 하면서 자책점도 4개나 있었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에 한번 얻어맞은 기록이 있죠. 삼성전에 피홈런과 피안타를 많이 허용하면서 나쁜 기록이 존재하는 스탁이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번 경기 삼성 홈이 라이온즈 파크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 방이 무서운 쪽은 솔직히 두산도 마찬가지지만 삼성도 한 방이 굉장히 무섭고, 라이온즈 파크 자체가 구장 자체가 좁기 때문에 보다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경기도 쉽게 봤을 때는 솔직히 삼성이 점수 다 뽑고 많은 점수 뽑아서 핸디슨까지도 해줄 경기라고 봐요. 왜냐? 백정현이 지난 경기처럼 미친 모투를 하지 않더라도 5이닝 정도만 막아준다면은 충분히 삼성이 핸디슨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고요. 두산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 만약에 백정현 공략을 못한다라면 솔직히 승리를 쌓기는 어려울 거다. 이미 2차례나 백정현 공략에 실패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난무난한 경기 흐름 속에서 삼성 승원이 한 번 더 떠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기 중요 포인트는 백정현 공략을 이번에도 두산이 성공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자, 그렇지만 똑같은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라면 백정현도 충분히 위험 요소는 있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지만 큰 변수가 없다면은 삼성 핸디승의 저득점 예상해 볼게요.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여기까지고요. 자, 직접 최종 조합, 주력 조합은 수익방에서 매일마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수익방 무료 입장하시면은 주력 조합 매일마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주력 조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